네, 떠평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뜨는데요. 오늘은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데일리안의 기사인데 제목이 홍영표 이재명 면전서 남의 가죽 그렇게 버티다간 공천 파동 직격입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비공개 의총서 정체불명 여론조사 문제 등 비판 나서 지도부 너무 안이해 윤 심판이 승리 목표 아닌 듯 가죽 발언엔 당대표는 안 벗기는 문제 지적한 것.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직책은 생략합니다. 비명계 핵심 홍영표 의원이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는 자신을 포함한 비명계 현역을 배제한 지역구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현역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왔다. 홍영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천을 보면서 이것은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어떤 칼럼에서 이번 총선은 당은 패배하더라도 당대표 승리하는 총선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는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이미 경선이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는다. 과연 여론조사 기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했는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체불명 여론조사를 한 배경,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선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 문제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개항으로 출마하고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당에서 지방선거 패배를 야기하는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라며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상황 판단과 태도를 보면 그때랑 똑같은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그런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한다. 홍영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을 받아 컷오프된 의원을 거론하며 웃음을 보였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가죽 그렇게 버티다간 당신 손도 피칠갑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가죽은 안 벗기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영표는 공천하다 보면 혁신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라며 당대표가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10%에 포함된다는 보도에 대해선 언론에서 다 그냥 그렇게 오래전부터 썼지 않나, 제가 10%에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말했다.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무슨 이유에선지 제 지역구는 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라며 저는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일단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영표 불만 섞인 말을 데일리안의 고수정 기자가 쭉 분석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홍영표가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행동을 또 하겠죠. 그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죠. 일단은 지켜본다.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공천 안 받으면 뭐 행동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낙연 당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는데요. 조국 당으로는 갈 수가 없죠. 조국 당은 지역구를 안 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조국 당에서 비례대표가 여러 사람 될 거고 않고 조국 당에 가긴 그렇고 무소속보다는 그래도 연대 그러면 이낙연 그러면 서른도 그렇고 홍영 이 공천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낙연 당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저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저렇게 양아처럼 하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공천해주게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학살당하니까 진짜 학살당하네? 나까지 진짜 학살당하네? 어이? 이것 봐라. 이제 뒤늦게 이제 총선 2달도 안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꿈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한치 앞을 못 봐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그때 이낙연 나갈 때 같이 그냥 꼰세 있게 같이 나면 이낙연 당이 지금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안 따라 나가고 따라 나가기로 했던 윤영찬마저 뭐 따라 나가려다가 금방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공천 탈락됐는데 이런 바람에 이낙연 당이 초기에 탄력을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이준석하고 합치다가 또 내다바에 사기당하고 이런 말 주춤했는데 만약에 그때 바보들이 윤영찬, 서른, 이 홍영표, 뭐 임종석 등등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때 제 생각에도 비명계 한 20명이 그때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다. 이재명을 쫓아낼 수 없으면 우리가 민주당을 버리겠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하고 민주당 이름을 민주라는 이름을 넣어서 뭐 새로운 민주라든가 뭐 이렇게 새민당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꾸려졌으면요. 현역 의원 20명 넘었으면 국회 교섭단체 그러면 이준석한테 사기도 안 당했어요. 그럼 이준석한테 아쉬워서 왜냐면 돈이 아쉬워서 그 합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돈이 아쉬워서 합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돈만 사기당하고 결국은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늦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효과는 이미 반감되지만은 그래도 공천 파동이 나서 공천 탈락하고 이낙연 당에 가는 모양새가 조금 후지지만도 이 사람들은 갈 겁니다. 공천 탈락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걷어차고 이재명을 까고 새로운 민주 세력을 구축한다 이러고 나갔으면 멋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구겨져죠. 구겨진 상태라도 이게 뭉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만약에 제 아까 분석대로 그때 한 20몇 명이 공천하기 전에 쫙 뛰쳐나와서 했으면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당은 왕창 커졌을 거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이삭죽기 하듯이 이렇게 나오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나와서 신당을 꾸렸으면 효과가 100이라고 보면 그 효과는 반감돼서 한 30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30이 무시 못할 3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호남 같은데 그다음에 이래로도 어느 정도 선방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상당 부분 찌그러들 수가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 여기저기서 반발이 지금 나오는 걸 봐서 그러면 답안은 택도 없고 조심스럽지만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간요 100석 이하로 밀릴 수 있어요. 100석 이하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찌그러들고 예를 들어 90몇 석, 80몇 석 이게 찌그러들고 이낙연 당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넘어간다면 많이 안 넘어가면 이제 거기도 한 대여섯 석으로 찌그러들 텐데 많이 넘어간다면 10석 이상 이렇게 20석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당이 한 석, 두 석, 많으면 두세 석, 그 다음에 무소속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 그리고 이제 국힘이 과반 이상 많이 차지할 겁니다. 과반 이상.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 또 혼전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수우파가 합쳐서 160석 이상 저는 간다고 예측하는데요. 160 보수우파 다 합쳐서 국힘당, 자유통일당,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이런 다 합쳐서 160석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300석이니까 그럼 이제 140석 남잖아요. 140석에서 민주당이 100석 이하로 찌그러들고 나머지 가지고 여기저기서 찢어발기고 무소속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몇 석도 가져가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 예측은요 조건이 달죠. 부정선거가 없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쉽지 않다고들 분석을 하는 건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가 남았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선거 하기는 이번에 어려워졌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 찝고 그다음에 지난번 정원에서 점거한 것도 있고 맨눈으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 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부정선거 안 하면 160석 이상 압승하는데 부정선거 방치할 거냐 이거. 그럼 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막기만 하면 압승이야. 그거 왜 안 막아?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제 항문석 갑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대통령 같은 소리야 그냥 끝났어.